자,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지금 우리 KLF 프로그램 9200번에 가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과목별 세무 조정에 생겼죠. 여기에. 자, 그래서 자, 혹시 나올까봐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는 많이 했었죠. 지금 조금 시들하긴 해요.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는 자, 우리 원래 자산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렬법을 쓰죠. 근데 업무용 승용차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경비를 입증받으려면 정액법으로 5년간 균등 상각을 할 거예요. 이게 법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정액법으로 내연수 5년으로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중에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매년 800만 원이 한도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에 관련된 거는 우리는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간이니까 4천만 원 한도라는 거죠. 자동차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총액이 4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내용 말고도 이 자동차한테 돈이 또 들어가는 게 있겠죠.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을 해줄 거예요. 비용을. 그런데 이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지는 걸 킬로수를 가지고 다 써요. 그럼 증가된 올해의 킬로수 중에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 운행일지에 업무용으로 쓴 킬로수만큼의 그 비율만큼만 업무용으로 보고, 그 외에는 업무 외 사용으로 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 자, 아래에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히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는 리스하는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리스가 되니까 그 임차료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면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업무 사용 비율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세법에 적어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단순하게 표현할게요. 감가상각비 한도 포함해서 1,500이 맥시멈인 거예요. 1,500이 맥시멈인 거예요. 결론은 그 이야기를 엄청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1,500이 감가상각비도 포함인 거야. 그게 사실 이 내용 전부 다예요. 업무 사용 비율은 총주행 거리의 업무 사용 거리라고 했죠. 근데 업무 사용률이 100%라면 1,500만 원 이하면 그 금액, 1,500만 원 넘어가면 1,500이라는 이야기인데 적어놓은 걸 그냥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감가상각의 한도 초과가 난 거는 그 다음 연도에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업무하고 관련이 없이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음에 해주겠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유보로 처분해 둘 건데, 그런데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거는 우리 만만한 게 누구? 대표이사.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버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력하면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내용부터 보면 차량 정보가 있고 취득은 전년도에 있네요. 업무용 보험에 가입했고, 그리고 총 주행 거리가 3만 킬로인데 업무용 사용 거리는 2만 4천 킬로. 그러면 비율이 38, 24, 80%네. 그죠? 업무 외 사용분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분으로 본다. 자, 그럼 당해 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항이 있는데, 자, 이따 컴퓨터가 다 해줄 거예요. 자, 근데 보면 감가상각비 1,600이죠. 그런데 자, 1,600만 원에 80% 하면 얼마죠? 1,600에 80% 하면
1280만 원이네. 그죠? 근데 앞에 한도가 얼마라 그랬죠? 감가상각? 800이라 그랬잖아. 감가상각. 얘가 아니고 이 앞에 감가상각은 800이고 전부 다 합쳐서 1500이라 그랬잖아. 그죠? 왜 감가상각만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업무에 인정해주는 업무 사용 비율이 80%니까 지금 1280인데 800만 원으로 인정하니까 일단 480만 원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될 거예요. 480만 원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그 800만 원 인정한 거 뺀 나머지 가지고도 또 계산을 80%만 인정할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지출액의 일단 20%는 상여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컴퓨터에는 뭐 친절하게 쓰면 이걸 계산해 주겠죠? 그걸 계산하는 게 지금 컴퓨터의 내용이에요. 자, 더 이상 자료 없죠?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가라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는 회계관리 메뉴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생겼죠. 근데 회계관리에서 보고 있는 이 메뉴들하고 법인조정에서 보는 이 메뉴들하고 같은 메뉴예요. 열면 같은 거고, 그럼 이 고정자산 등록이 이 고정자산 등록이에요. 여기 있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책에서는 쉽게 가려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클릭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하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일일이 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간편 등록할 거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간편 추가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간편 등록으로 그냥 해버릴게요. 책에 있는 대로.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에서 업무용 승용차 실행에 간편 추가를 클릭하고, 자, 문제에서 코드는 108번, 차량 번호는 36차에 5602, 차종은 제네시스. 자, 자사 구입이죠. 그럼 자가 취득은 2019년 3월 20일이고 운행 기록 하고 있다고 적혀있죠. 운행일지. 그럼 그리고 보험 가입했고 보험 가입 기간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정보는 입력되었으니까 확인하면 이제 얘가 떴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총 주행 거리가 3번 자료에 3만 킬로인데 업무 사용이 2만 4천이래요. 그럼 80%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취득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쓰는 거는 지금 우리 문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있죠. 쓴 거 지출액. 일단 지출액을 여기에 다 써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1,600만 원, 유류비 50만 원, 보험료 170만 원, 수선비 120만 원, 자동차세 85만 원, 기타 지출 2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전기요금액 400은 여기로 바로 딱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했었잖아. 앞에 1600에 80%가 1280만 원인데 800만 원보다 높은 480만 원은 한도초가 날 거라고 그랬고, 지금 걔가 그러면 전기가가 합쳐서 이제 한도초가 누계액이 88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 전부 다 금액에서 80%가 얘인가 봐요. 20%가 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이 전체 금액의 20%는 일단 업무 사용 외기 때문에 지금 80%가 업무 사용 비율이잖아.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송금부산이 상여로 처분될 거예요. 그럼 얘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 제가 말이 많았어요. 끝이에요. 자, F4 한번 조정 등록 누르면 업무비 사용분 나왔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나왔죠. 그러면 얘 가지고 F4번 누르면 자, 회사 업무 미사용 상여 처분하는 금액 있죠. 이 금액 445만 원. 이 445만 원 구성된 거는 감가상각부터 전부 다 총 지출액에서 20%가 될 거예요. 얘는 상여.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방금 480만 원 올해 떴죠.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지금 봤을 때 크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보고 쓰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우리 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모험수는 안 걸고 한번 작업을 시킬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대로 쭉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우리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